그러면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화도 있을 거고요. 뭐 엔화도 있을 거고 한국 돈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 입장에서 여러분 리브라가 좋겠나요? 싫겠나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양적 완화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에서 지금 현재 종료된 상태인데요, 여러분. 자, 만약에 정말로 전 세계 양적 완화가 그 네 번째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된다면 그 다음에 액션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번째 양적 완화는 지금까지 했던 것과 차원이 다른 그런 엄청난 양적 완화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건데요. 전 세계도 똑같습니다. 화폐 유통 속도, 즉 유동성이요. 지금 해마다 갈수록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낮춰야지 결국 돈이 풀릴 거고 그 많은 이게 그 돈을 풀리는 거에 대해서 결국은 이 돌리는 거를 실제 유통되는 화폐를 갖다 늘리는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시선을 지금 리브라 청문회건 뭐건 간에 암호화폐만 이렇게 지금 단순하게 봐서는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전 세계 시장이 현재 돈이 돌아가는 유동성으로 지금 봐야지 이 리브라와 금리와 이게 연관이 지어지면서 앞으로 페이스북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기사 여러분 이거 보셨나요? 미중 무역 전쟁 5월 10일 기사인데요. 미 관세 폭탄에 중국, 미국 국채 보복 매각 만지작 돼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 매각과 위안화 평가 절하를 검토하고 있다. 지금 미국에게 위협을 가하는 거죠. 국채 매각, 미국의 국채 매각이 미국에게 위협이 가는 행동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중국에서 지금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국채를 팔았어요. 그럼 시장에 이때는 5월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미국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했나요? 금리를 계속 올린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지금 시중과 전 세계에 펴져 있는 그 US 달러를 지금 빨아당기고 있었잖아요. 시중에 유통된 달러를 지금 줄이려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국채를 팔아가지고 달러를 갖다 더 풀어버리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미국에는 위협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국채 이 개념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달러와 채권과의 관계 결국은 이 달러를 시중인 달러를 더 많이 돌게 하느냐 줄이게 하느냐 채권이 하는 역할이죠. 근데 이제 이 가운데 여러분 리브라가 껴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백세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리브라가 뭐 하겠다 했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를 가지고 리브라를 샀어요. 리브라 코인을 샀어요. 그럼 리브라한테는 이 달러가 지금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리저브의 형태로 있을 거고. 근데 그 리저브의 형태를 적립금 형태를 뭐로 지금 치환해서 보관하고 있겠다? 채권. 결국은 이 달러가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채권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리브라는 비단 이 US 달러, 미국 시장에만 있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자체가요. 전 세계 23억 명의 유저가 전 세계 23억 명의 유저. 5년 뒤에는 뭐 30억 명이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 절반 이상이 되는 인구가 앞으로 쓰게 될 하나의 코인일 텐데 그러면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화도 있을 거고요. 뭐 엔화도 있을 거고 한국 돈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걸로 다 리브라를 사요. 그럼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페이스북이 회사가 어디 있나요? 미국이 있잖아요. 결국은 미국을 채권을 구입하는데 이 돈들이 리브라를 통해서 다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그럼 이 사람들한테 뭐가 가나요? 리브라 코인이 가는 거겠죠. 이해 가셨어요? 이게 지금 페이스북이 노리고 있는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그런 직접적인 앞에 내세우지 않고도 이 리브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이 유통되고 있는 화폐들 갖다가 빨아당길 수도 있고 다시 줄 수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지금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청문회에 지금 아무리 저렇게 하고 뭐 취소할 것 같다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 여러분 리브라가 좋겠나요? 싫겠나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반가울까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싫을까요? 자,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은행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리브라를 집어넣으면 은행을 통해서 집어넣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여기 원화도 있습니다. 원화.
근데 만약에 은행에서 안 해줘요. 지금 기존 중앙은행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은행연합회에서 아 우리 이거 리브라 이거 사는 거는 계좌 개설 안 해줄 거야. 은행에서 많이 반대한다. 그럼 리브라가 여기 돈이 안 들어갈까요? 이 화폐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리브라 연합의 페이먼트 시장이 비자와 마스터카드 이것만 하더라도 연합회가 있는데 이걸로 끌고 버려가지고 리브라 사면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흘러가겠죠. 돈이. 이해 가셨나요? 자, 그 다음 이거 정 안 되면 암호화폐로 리브라 살 수 있게끔 만들면 되겠죠. 그럼 이제 돈들이 은행을 통해서 암호화폐 계좌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구입해서 리브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이 돈들이 결국 어디로 간다? 미국 채권을 구입하는데 써버린다. 이해 가셨나요? 원화도 여기 있고요. 지금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그러니까 이거 뭐 100% 여기 채권을 다 리저브가 100% 다 채권을 구입하는데 쓰이지는 않겠죠. 이 안에 돌아가는 돈도 있어야 되니까 하나의 그거에 또 보관한 형태로 뭐 달러 형태라든지 각국의 신용화폐 형태로도 저장이 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결국 이 하나의 이 리브라는 통로 안에 그러니까 하나의 다리를 놨잖아요. 그냥 만약에 지금 이 가운데 매개체가 없이요. 이 두 매개체가 없이 바로 원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환율 그냥 환 거래만 있었을 때, 외환 거래만 있었을 때. 근데 지금 이 가운데 통로가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이 돈들이 이 파이프 안에 다 파이프 풀 안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흘러간 동안에 돈들이. 이해 가셨어요? 이 리브라도 결국 뭐다. 하나의 자기네들의 돈, 캐시 파이프를 만들어서 이 돈이 일정량이 흘러가면 결국 이 안에 고정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리브라가 원하는 건 지금 그거다. 지금 국내에서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큰 두 업체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두 서비스 중에 하나라도 쓰실걸요? 쓰실 일은 있습니다. 요즘 보시면 토스 안에도 돈 갖다가 적립해 놓으라 하잖아요. 카드 쓰라고 하고. 카카오뱅크에도 돈 넣으라 하죠. 카뱅에도 뭐 돈 넣어놓으면 뭐 몇 프로 더 적립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게 뭐다. 우리 풀 안에, 우리 서비스 안에 여러분 돈을 쟁겨놓고 있으세요. 그럼 이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뭘 얻게 되는 겁니까? 하나의 예치금이 이 기업 안에 고객들의 돈이 하나의 예치금으로서 있게 되는 거죠. 뭐 들어가고 나가고 하겠죠. 입금 출금 돼도 여러분 이 하나의 돈이 일정량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은행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리브라 말도 많지만 이 좋은 시장을 포기할 리는 희박하다. 뭐다 스위스 제네바에 뭐 이걸 중립적인 기관을 둔다고 지금 표방하고 있는데 결국 미국 입장에서 페이스북을 앞잡이로 세워서 결국 페이스북도 리브라를 또 앞으로 또 세워서 전 세계 있는 돈들을 다 빨아당긴 다음에 결국 어디로 간다 이 돈들이 리저브가 결국은 그리고 리브라를 쫙 뿌려요 전 세계에다가 리브라를 쫙 뿌리겠죠 그 다음에 정말 신용화폐 정말 돈들은 전부 어디로 가냐 미국으로 간다 미국 채권으로 간다 그럼 미국에서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게 양적 완화를 한다, 안 한다 소리가 좀 많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세 번째 양적 완화까지 했는데 네 번째 양적 완화를 한다는 소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네 번째 양적 완화는 지금까지 했던 것과 차원이 다른 그런 엄청난 양적 완화인데 미국이 이제 전 세계 달러를 여러분 쫙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풀고 나서 언젠가는 이 달러들을 회수를 할 때 뭘 쓰겠습니까? 저는 이걸 쓰지 않을까? 페이스북을 또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게 미국의 금리 현황인데요. 미국의 지금 역사적인 금리의 그런 차트인데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난 뒤로 금리는 여러분 맥없이 계속 추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올리다가 이제 내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뭐냐?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미국의 달러는 힘을 점점 잃게 된다는 그런 말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부터 추세가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 확실해지고 있죠. 뭐든지 움직일 때 이런 거대한 금리라든지 국가의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조의 그런 사전적인 의미는 사상, 작품, 학설 따위의 일관에서 흐르는 기본적인 경향이나 방향.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인 의미에서 시세나 경제 정세의 기본적 동향이라는 것이 바로 기조라는 것인데요. 이 기조라는 것은 쉽게
큰 배가 마치 항해를 해서 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거를 막 갑자기 미니카처럼 작은 자동차가 방향을 틀듯이 자전거가 방향을 틀듯이 그렇게 틀 수가 없습니다. 한번 정해진 방향이 있으면 한번 서서히 방향을 틀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방향으로 가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기조라는 것인데요. IMF에서 세계 성장률이 앞으로 3.2%로 하향 조정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이유가 미중 무역 갈등으로 뭐 교역 위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미 여러분 2019년 보시고 2020년 보시면 다 하락이에요 지금. 내년이 더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게 뭐다? 바로 QE,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란 말이 그래서 지금 MMT 이론이라 하잖아요. 이런 게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 이건 간단한 원리이죠. 간단한 원리로 이제 기본적인 원리. 양적 완화의 그런 건 되게 복잡하고 정교하지만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연준에서 돈을 갖다가 시중에 있는 은행에다가 주잖아요. 뭘 삼으로써? 채권을 삼으로써. 그래서 돈을 뿌려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양적 완화,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에서 지금 현재 종료된 상태인데요, 여러분. 이 지금 1차, 2차, 3차 양적 완화에서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매입해 가지고 계속 돈을 뿌려댔었습니다. 이 모기지 채권이 뭐냐면 이제 주택 담보를 한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하는데 MBS라고 하는데 주택을 담보로서 장기 대출을 해준 주택 저당 채권을 대상으로 자산으로 해서 발행한 증권이라고 하는 거. 이 모기지 증권입니다. 그래서 계속 국채 매입을 해서 1차, 2차, 3차 때 계속 돈을 뿌려댔었죠. 이건 보시면 여러분 QE1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입니다. MBS가 뭐냐? 이거 노란색 바로 모기지 증권에 대한 얘기고요. 이 오른쪽 퍼센트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뿌려댄 양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계속 채권을 사들이니까 연준에서 계속 채권을 사들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채권 자산이잖아요. 그 자산이 결국은 규모가 이만큼 늘어났던 거죠. 4조만큼. 그래서 지금 뭐 MMT 이론의 찬성과 뭐 반대론자와 찬성 옹호론자가 지금 되게 팽팽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지금 암호화폐를 하면서 여기까지 뭐 사실 봐주긴 봐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처음 보시면은 저도 사실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저도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다 더 잘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고수분들 많으시니까 또 댓글에서 또 가르쳐 주실 분들은 또 간단하게 가르쳐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양적 완화를 함으로써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S&P 500 바로 미국 주식이잖아요. 미국 주식이 여러분 양적 완화를 할 때마다 주식이 막 빵빵빵 신나게 올라갔었습니다. 여러분들 양적 완화 이제 네 번째 한다 했을 때는 뭐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많잖아요. 주식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뭐가 올라간다 이제는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간다. 지금 주식 가격이 올라갔던 거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서 올라간 게 아니라 돈을 풀어대니까 그만큼 시중에 유통된 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돈이 이 주식에 갔다가 좀 여기다 가서 좀 그 돈이 묶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숫자가 올라갔을 뿐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숫자가 올라간 거라고 그런 말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양적 완화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온 것이죠. 이건 페이스북 주가인데요. 여러분 2004년에 이제 처음에 여러분 예전에 제가 피터 틸 얘기했었잖아요. 피터 틸 50만 달러 투자해가지고 막대한 수익을 올렸던 분 페이스북에. 그래서 이오스에 투자했다, 블로그에 투자했다 그 얘기를 드렸었죠. 이게 이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페이스북 주가인데요. 여러분 이 이후부터 2012년에 상장을 하고 난 이후부터 페이스북 주가 이건 결국 찌그러진 것처럼 보이고 엄청난 성장세에 이뤘었죠. 이게 뭐 때문이다. 인위적으로 지금 경제 부양, 양적 완화를 한 것에 대한 증거 중 하나죠. 물론 이것이 SNS를 기반으로 한 IT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조업이었다면 좀 이런 그래프가 안 나왔을 건데 또 IT 기업인지라 파급력이 있는 국경을 초월하는 그런 SNS 기업인지라 더 이런 드라마틱한 주가의 그런 현황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만약에 정말로 전 세계 양적 완화가 그 네 번째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된다면 그 다음에 액션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을 그렇게 또 풀어댔어요. 풀어댔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페이스북이 그렇게 채권을 통해서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주고 통화를 뺏어옴으로써 달러를 뺏어옴으로써 다시 미국 채권으로 박아 넣는다. 돈을 박아 넣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 또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게 저는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제가 이미 이전에 말씀드렸었어요.
어떤 거냐 바로 리디노미네이션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 여기 현이 빠졌네요. 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그때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공을 이제 뭐 아니다라고 다시 얘기를 했었는데 리디노미네이션이 뭐냐? 여러분들 이게 지금 가격표 보이시잖아요. 이게 콤마가 이제 점이 돼 버리는 겁니다. 공이 3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000원이 1원으로 화폐 단위가 변경되고 무제한으로 임명성 교환돼서 1, 2년 동안 그 과도기를 거쳐서 다 국권의 폐기가 되는 거고 뭐 사회적 비용이 들 거고 단점도 있죠. 경제 불안해지고 이제 그런 게 있다. 찬성 반대 의견이 있는데 리디노메이션을 함으로써 그럼 어차피 뭐 숫자가 다 줄어들 뿐인데 뭐 아무 문제가 뭐 없는 거 아니냐. 사실 리디노메이션을 했을 때 만약 이런 일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가 나오는 건 바로 가치 저장 수단이 그 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뭐 불가능하다, 아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최근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7월 31일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이란이 바로 이란이 1만 대 1로 리디노메이션을 할 거다. 그것도 이름도 이제 화폐 이름 토만으로 바꿀 거다. 4개를 뺀답니다. 승인했답니다. 지금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란의 얘기가 아니라요. 각국의 지금 현재 유럽도 경제가 지금 되게 안 좋고 해서 흔들리고 있는데 이 리디노미네이션 한국가가 지금 이란이 시행을 했다. 그러면 이게 전파가 전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한국가에서 끝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끝날 것이다라고 대답을 함부로 못 한다는 것이죠. 리디노미네이션 했을 때 이걸 시행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행했다. 아니 이란에서도 지금 시행하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지금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냐 했을 때 이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로 부동산을 매입하랍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등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에 돈을 박아 넣으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은 그 나라 통화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산에 돈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 자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무슨 말이냐?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 이게 하나가 10억이에요. 여기 지금 있는 게 보이시는 게 이게 다 10억이에요. 그래서 이 4개가 있으니까 40억이 있다 칩시다. 이게 4개가 40억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뭐 공 3개를 제거하는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개혁을 단행을 한다. 그럼 이 40억이 결국 400만 원으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가 10억이 결국 100만 원이 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럼 이 건물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건물의 가치가 40억이 있었어요. 이게 40억이야. 한강뷰 보이는 이 좋은 아파트가 40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400만 원 되잖아요. 400만 원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멈출까요? 여기서 이게 되면은 그냥 된 거예요. 그냥 숫자를 낮췄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안 끝난다는 거죠. 숫자는 변해도요. 이 건물의 가치를 매기는 숫자는 변해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가치는요. 40억이란 가치가 머릿속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1년, 2년 이내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폐 개혁이 단행된다고 했다. 400만 원으로 떨어졌다 가치가. 그러면 이 건물 얼마예요? 400만 원인데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걸 더 덥석 산다는 거죠. 왜?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400만 원에서 멈추지가 않고 사람들이 결국 이 돈을 결국 어디다 집어넣냐. 어디다 집어넣냐. 결국은 건물에다 더 집어넣는 거죠. 그럼 건물의 가치가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자연스럽게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건물에 잠기게 된다. 주식에 잠겨버리게 된다. 이해가셨나요? 이것이 바로 양적 완화를 통한 그런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됐었을 때의 하나의 대체 방법이 될 수 있는 방안이다. 또 비트코인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리브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채권, 그런 루트를 통해서 갈 수 있다. 자, 기축통화의 수명입니다. 여태까지 보통 평균 100년 정도 가다가 멸망을 했었어요. 미국도 이제 100년이 다 돼가는데 과연 이 다음에 나올 화폐는 어떤 화폐일까요? 비트코인일까요? 아니면 리브라일까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리브라에서 지금 강조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무려 17여 명의 이상들 은행 서비스 이용하지 못하는 주로 그러니까
그 17억 명의 유저들이 선진국일까요? 금융의 시스템의 혜택을 잘 받는 곳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프리카 아니면 뭐 개발도상국, 후진국 등 금융의 혜택을 잘 못 받는 곳일 겁니다. 그곳에 먼저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이 마치 선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뭐 손쉽게 금융 서비스를 도와줄 거다 뭐 이런 얘기 안 돼. 제가 보기에는 저는 약간 좀 삐딱하게 보자면 이럴 것 같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동인도 회사입니다, 바로. 이게 위에 게 영국의 동인도 회사고요. 이 밑에 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인데요. 유럽인들은요, 예전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식민지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아시아에 진입하면서 특히 처음에 뭘 썼냐? 회사라는 방식을 취했었습니다. 회사로요. 동인도 회사. 이런 말로 처음에 무역으로서 접근했었죠. 그래서 그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식민 지배 체제의 기반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처음에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터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왜 중국이나 인도, 아랍 지역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기존 질서가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이를 쉽게 무너뜨리고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우선 상점 거점들을 확보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교역을 확대해 나가는 현실적인 방안이었다. 민간 자본이 주축이 되어 있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을 해서 준국가기구의 특징을 띠고 있었다. 아시아에서는 상업 거점 및 확보, 교육 확대, 식민 지배라는 수순이 적용되었다. 여러분, 리브라를 갖다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리브라가 있어요. 미국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페이스북 리브라가 결국 무슨 역할을 하나요? 회사, 동인도 회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 형태로 각종 그 은행과 현지에 있는 은행과 연합을 계속 맺는 거예요. 파트너십 맺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다? 교육을 확대해서 쓰게끔 만들겠죠. 리브라를. 민간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계속 뻗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 확대해서 결국은 뭐다? 식민지배. 결국은 뭐다? 이 화폐의 그런 패권을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이라는 그런 하나의 앞에 그 회사를 통해서 교두보를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그 패권을 다시 한번 쥐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그런 것을 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의 그런 뇌피셜은 그렇습니다. 추측을 한번 돌려봤고요. 말들이 지금 많습니다. 리브라가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 탑재가 돼서 실제 쓰인다 했었을 때 어떠한 세상이 과연 펼쳐질까요? 그리고 화폐의 그런 패권, 통화의 패권은 과연 미국이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만의 의견, 이제 저의 의견을 이제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의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멘트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코멘트도 좀 다시 한번, 그러니까 가끔씩 되게 시니컬하게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번만 더 생각해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너무 좀 심한 글은요, 앞으로 댓글을 못 다시게 그냥 조치를 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신중하게 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그래서 이 페이스북과 관련한 이 리브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이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아까 이거였습니다. 좀 지저분한데 이게 좀 저는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예, 그랬었고 그래서 이 기축통화의 수명 그래서 과연 리브라가 맞을 것인가 이거 한번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리브라가 출시된다는 게 언제였죠? 지금 본격적으로 된 게 2025년이었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비트코인의 가격 예측을 갖다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언제일 것이다. 내년 말고 내후년쯤에 되지 않을까. 이게 피크를 찍지 않을까. 그럼 그때 한번 또 조정을 받겠죠. 이때의 사이클이 과연 끝나서 그 다음 바톤을 과연 이 리브라, 스테이블의 시대에 넘겨줄 것인가. 그때 비트코인이 과연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패턴으로 해서 더 올라갈 것인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가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 짓겠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